안녕하세요, 와인강입니다. 우리 와린이 분들 와인 알아가는데 와인이 많이 어렵죠? 다들 똑같아요. 와인 설명을 듣는데 까베네 소비뇽이다, 메를로다, 보르도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마치 공중에 붕 떠있는 공중부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25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와인샵에 와인을 구매하러 와서 보르도 주세요, 아니면 메독 주세요, 심지어는 이제 샤또가 와이너리를 뜻하는 좋은 거라고 들으셨나봐요. 샤또 메독 주세요. 그 메독이라는 거를 하나의 브랜드 네임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와인을 추천할 때 까베네 소비뇽의 포도 품종, 리슬링의 특성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뭐 보르도 지방의 특성이 어떤지, 부르고뉴의 특성이 어떤지, 독일 모젤 지역의 화이트 와인의 특성이 어떤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 포도 품종 지역명, 이 고유 명사를 모르고는 와인의 설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우리 김치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김치가 종류가 많잖아요. 뭐 학문적으로 200여 가지 이상의 김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크게 나눠서 배추김치가 있고, 파김치가 있고, 갓김치가 있고, 깍두기가 있잖아요. 뭐 물김치, 동치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배추김치에 배추가 뭔지, 파김치에 파가 뭔지, 갓김치에 갓이 뭔지, 깍두기를 만들 때는 배추가 아니라 무를 쓰니까 이 무가 뭔지, 최소한 제조의 고유명사는 아셔야 되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막걸리를 설명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포천 이동 막걸리 다들 아시잖아요. 포천이라는 건 뭐죠? 지명이잖아요. 그리고 포천에 1동과 2동이 있어요. 그 2동의 지역명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천 이동 막걸리 그러면 포천에 2동에서 나오는 막걸리구나,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포천 이동 지역명 자체를 모르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막걸리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거잖아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 품종이나 지역명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지만 앞으로 와인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와린이 분들이 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마련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편의 와인 상식편을 통해서 포도 품종별 특성을 설명드리고, 생산국가나 생산지역의 특성을 간략히 스케치하려 합니다. 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데 밑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라 생각하시고 잘 경청하시길 바랄게요. 가장 대표적인 12가지 레드 와인 포도 품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까베네 소비뇽, 그 다음 메를로, 시라, 피노누아, 이렇게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템프라니오, 가르나차, 그르나슈라고 하죠. 산주베제가 있고, 네비올로가 있고, 진판델이 있고, 그 다음 까르메네르가 있고, 말백이 있습니다. 또 가메가 있어요. 이 8가지 품종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까베르네 소비뇽이 있습니다. 레드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블렌딩 와인을 만들 때 주요 포도 품종으로 쓰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메독이나 그라브 지역의 61개의 그랑크리 와인들을 만드는데 주 품종으로 쓰이죠. 5대 샤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라뚜르, 샤또 무통 로칠드, 샤또 마고, 그 다음 그라브 지역의 샤또 오브리옹, 이 5개의 5대 샤또를 만드는데 메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고, 아니면 카베르네 쇼비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상에 된 발음을 쓰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한글로 표시할 때는 까베르네보다는 카베르네로 표기하시는 게 올바릅니다. 또 줄여서 까베르네 소비뇽 길잖아요. 줄여서 까베르네까지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까베르네 미토스 등 이 까베르네 패밀리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줄여서 까베르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까베르네 소비뇽을 이야기하는 경우에요.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가장 대표적인 포도 품종이거든요. 또 미국에서는 CAB 앞에 철자를 줄여가지고 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에 까시오라고 부르죠.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포도 재배를 해도 때로와의 특성을 잘 타질 않거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거는 굉장히 천천히 오래오래 익어가요. 그래서 적포도 품종 중에서는 굉장히 늦게 수확하는 대표적인 품종이거든요. 그만큼 포도나무에 오래 열매가 달려 있었잖아요. 단감과 홍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 아로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잼
향이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이 잼이하다는 거는 포도나무에서 그만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영양분을 그만큼 더 끌어올리고 오래 받았기 때문에 홍시에 넣기처럼 좀 더 무르고 좀 더 과숙한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베네 소비뇽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잼이라고 아시면 돼요. 토양은 메독과 그라브 지역처럼 자갈이 많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강건한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터프하게 물을 찾아서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고 이 자갈이 태양의 열을, 지열을 머금은 상태에서 따뜻하게 때로는 뜨겁게 이런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이 까베네 소비뇽은 와인을 블렌딩을 하게 되면은 그 와인의 타닌과 그 골격을 형성하게 하는 메인 품종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때로는 라이트한 품종이 메인 품종이 된다면 까베네 소비뇽이 살짝 들어가면서 그 와인의 전체적인 골격을 살짝 뒷받침해주는 그런 펑션을 가지게 되겠죠. 컬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검고 진한 검붉은색이 나타나게 돼요. 물론 라이트하게 만들게 되면은 밝은 루비빛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와인의 전형성을 아는 상태에서 컬러를 보게 되면은 그 와인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까베네 소비뇽의 아로마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블랙체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향들이 있거든요. 말린 서양자두 향이 나기도 하고 블랙올리브, 블랙페퍼 같은 향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 까베네 소비뇽에서는 피망이나 아스파라거스 아니면 그린빈 같은 이런 약간 녹색 향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싱싱한 피망을 코앞에서 탁 터뜨리면 그 알싸한 스파이시함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비트의 향을 까베네 소비뇽의 대표적인 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또 삼나무나 제비꽃 같은 아로마가 나타나기도 하고 커피, 다크 초콜릿, 바닐라 같은 이런 부케 쪽에서 나타나는 향들은 보통은 오크 숙성을 하면서 그 오크통에서 나오는 향들이거든요. 이거는 꼭 포도 품종의 특성이 아니라 다른 와인, 다른 포도 품종들도 오크통에 숙성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아로마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맛에서 보면은 레드 와인의 가장 중요한 미각은 탄닌이거든요. 이 탄닌이 가장 기본적인 축이에요. 이 탄닌의 느낌이 입자 자체가 굵어요. 그리고 겉이 굉장히 거칠게 됩니다. 탄닌이 많은 가장 대표적인 포도 품종이거든요. 이 탄닌이 강하고 뒷받침되는 산미가 강건한 아이이기 때문에 장기 숙성용의 와인으로 많이 쓰이고 보르도의 블렌딩 와인을 만들 때 주요 포도 품종으로 쓰이는 품종입니다. 미디엄 바디에서 풀 바디까지 다양하게 양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메를로 품종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멀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메를로 와인의 대표적인 와인으로는 페트루스가 있죠. 비싼 와인, 고급 와인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지난 2019년에는 이 페트루스 와인이 우주까지 다녀왔어요. 14개월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지구의 환경과 우주의 환경에서 숙성되는 정도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걸 알아보러 갔었거든요. 2021년 1월 14일 날 지구에 다시 돌아왔는데 전문가들이 테이스팅 했는데 우주에서 14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숙성이 더 빨리 진행되면서 부드러워졌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참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메를로도 까베네 소비뇽하고 같이 때로와의 특성을 많이 타지 않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드 와인을 만날 때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블렌딩하는 와인들을 아주 많이 접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 메를로가 프랑스 보르도 메독 지역에 까베네 소비뇽하고 같이 주요 블렌딩 품종으로 쓰이다 보니까 헝가리나 동구권에서는 얘를 메독 누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까베네 소비뇽보다는 조금 더 일찍 열매가 익는 품종이고 까베네 소비뇽은 자갈밭 같은 척박한 땅에서 적합한 포도 품종이라면 이 메를로는 생떼밀용이나 뽀무롤의 약간은 진흙의 서늘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컬러는 진홍빛이 특성이고 물론 이 아이도 절제 수확을 통해서 농축미가 있게 양조를 하면은 진한 검붉은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로마를 보면은 서양자두, 체리, 블랙베리, 블랙체리, 블랙커런트, 딸기, 허브, 또 정향이나 커피, 담배, 초콜릿 같은 향이 나타납니다. 맛에서는 우리가 보통 메를로를 표현할 때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메를로의 풍미를 이야기할 때는 까베네 소비뇽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풍미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까베네 소비뇽보다 부드럽다라는 거지 얘가 피노누아처럼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와인의 스타일로는 미디엄 바디에서 풀 바디까지 다양하게 양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시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론이나 랑기독 루시옹 쪽에서 많이 재배되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호주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시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쉬라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같은 품종이지만 나라에서 부르는 용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라즈 그러면 호주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라라고 하면은 프랑스나 그 외의 국가의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나 남아공에서 많이 재배되기도 합니다. 적포도 품종 중에서는 서리와 추위에 강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양한 곳에서 이 쉬라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비교적 늦게 수확을 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컬러는 까베르네 소비뇽처럼 좀 검붉은 진한 색이 특징이고, 물론 저가의 와인들은 라이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밝은 레드 컬러를 띠기도 합니다. 아로마를 보면은 블랙베리, 서양자두,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블랙올리브, 블랙페퍼 등의 아로마가 있고, 민트나 유칼립투스 같이 코가 약간 시원하게 되는 허브 향이 호주 시라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크 숙성을 하게 되면은 커피나 다크 초콜릿, 바닐라, 담배, 스모크 향 같은 향이 이 시라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입안의 맛을 이야기하면 까베르네 소비뇽하고 같이 탄닌이 굵고 거친 대표적인 포도 품종군 중에 하나인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색도 짙고 검붉다 그랬잖아요. 얘도 강건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호주 시라즈 그러면은 가죽향 나고 탄닌이 굵고 거칠고 막 떫고 찐득한 그런 아이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지역 중에 하나죠. 바로사밸리나 맥라렌 베일, 이쪽에서도 아주 상급으로 절제 수확을 통해서 농축미 뿜뿜하게 만들어진 이런 와인들이 그런 찐득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보통은 좀 더 넓게 호주 전체 때로화적인 특성을 본다면은 향에서는 민트 유칼립투스처럼 좀 시원한 화한 향이 나면서 입안에서 탄닌이 무조건 굵고 거친 게 아니라 촘촘하게 박혀있는, 그리고 밸런스가 좋은 그런 와인이 호주 시라즈의 특성이 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라임스톤 코스트거든요. 지난 2022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얘가 그랑골드를 받았어요. 그랑골드라는 거는 제가 그랬죠. 4,000개 중에 32개 와인만 이 그랑골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호주 시라즈에 대한 편견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와인이에요. 이 모티크 시라즈는 호주 전체의 때로화적인 특성을 보시기에 참 괜찮은 와인입니다. 시라즈는 미디엄 바디부터 풀 바디까지 다양하게 양조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피노누아 품종이 있습니다. 이 피노누아는 레드와인의 여왕이라는 품종이죠. 이 피노누아 포도 품종으로 만든 대표적인 와인으로는 로마네 꽁띠가 있어요. 피노누아의 대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와인 전체의 대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병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와인입니다. 로마네 꽁띠 한 병을 사려면은 DRC에서 만든 다른 와인 12병을 한 세트로 묶어서 사야 되거든요. 이 한 세트 가격이 1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피노누아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처럼 세계에서 널리 재배되는 건 아니에요. 화이트 와인으로 치면 리슬링처럼 때로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널리 재배되기보다는 그 기후와 토양의 특성에 맞는 곳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부르고뉴에서 중점적으로 재배가 되고, 뉴질랜드처럼 좀 서늘한 기후에서 많이 재배가 되거든요. 아니면 독일의 아르 지방이나 아니면은 바덴 지방에서 이 피노누아가 잘 자라게 됩니다. 이 피노누아는 섬세한 품종이다 보니까 적절한 산미가 생기기 위해서는 태양이 강렬한 더운 지방보다는 조금 서늘한 곳에서 서서히 익어가거든요. 그래서 수확 자체도 이른 수확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서 조금 천천히 늦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포도나무에서 서서히 익어가게 되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 피노누아가 독일에서는 슈페트 부르군더라고 합니다. 부르고뉴의 영어식 발음이 버건디거든요. 독일식 발음이 부르군트예요. 그리고 슈페트라는 거는 레이트, 늦은이라는 거거든요. 슈페트 부르군더, 레이트 버건디, 버건디에서 자라나는 늦은 수확하는 포도 품종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컬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밝고 맑은 루비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오크 숙성을 하고 좀 더 절제 수확을 통해서 농축미를 나타내게 되면은 조금 짙은 진홍빛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피노누아는 까비네 소비뇽에 비하면은 완전히 레드 컬러에 가까운 밝은 루비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로마에서는 체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딸기, 그리고 플럼 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생과일의 어떤 서양자두보다는 말린 서양자두의 느낌이 나타나게 돼요. 포도밭에서 서서히 익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숙한 느낌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생과일보다는 말린 서양자두의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절제 수확을 통해서 상급으로 만들었을 때는 블랙베리 향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또 낙엽이나 버섯, 초콜릿 아니면 감초 같은 향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탄닌은 굉장히 부드럽게 돼요. 굉장히 실키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꼭 벨벳천처럼 이렇게 혀를 밀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가의 피노누아를 마시게 되면 정말 포도 주스 마시는 느낌도 나거든요. 와인 자체는 라이트 바디에서 미디엄 바디까지 양조를 할 수 있고, 피노누아를 맛보시게 되면 왜 이 포도 품종이 레드 와인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그리고 피노누아 이 네 가지 포도 품종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레드와인의 품종의 미각을 이렇게 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까베네 소비뇽 레드와인의 왕이라는 품종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 특성이. 그리고 레드와인에서 가장 부드러운 대표적인 품종 피노누아 레드와인의 여왕이 여기 있다면은 컬러를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까베네 소비뇽 쪽으로 갈수록 검붉은색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피노누아로 갈수록 밝은 루비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향을 맡아보면은 딸기과류의 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은 까베네 소비뇽 쪽으로 갈수록 검붉은 딸기과류,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블랙체리 등 아니면 페퍼, 좀 스파이시함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피노누아 쪽으로 가게 되면은 딸기, 체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붉은색 껍질을 가진 딸기과류의 풍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는 좀 더 향이 달콤한 프루티한 느낌이 있다면 여기는 좀 더 거친 스파이시함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각을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탄닌이 굵고 거칠어요. 혀를 밀면은 안 밀려요. 하지만은 이 피노누아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벨벳천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네 가지 대표적인 주요 포도 품종을 했지만은 까베네 소비뇽과 피노누아가 여기 있잖아요. 메를로, 시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메를로가 부드럽다라고 해서 메를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피노누아처럼 부드럽다고 한 거 아니죠. 까베네 소비뇽이 여기 대표적이면 시라도 여기 있어요. 메를로도 거의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거친 탄닌을 가진 대표적인 포도 품종군이면은 피노누아는 가장 반대편에 떨어지는 아이고, 다음 편에 말씀드리는 8가지 포도 품종이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트나 와인샵에 가셨을 때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포도 품종 4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기타 레드와인 편에서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인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